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가 나오는 취미 토크쇼. 안녕하세요. 김어진쇼의 김어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호주월 자세한 이야기는 한 총 5부작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제 3부입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교회 갔어요. 멜버른에서 두 번째로 큰 한인 교회인데 명목상으로는 제가 아는 분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장로님이 거기 계셔서 그분께 인사를 전해드리려고 간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뭐였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어떻게든 제 생계를 이 교회 사람들한테 의탁해보려고 간 거였어요. 2부 예배 끝나고 새신자 환영 시간 하고 밥 먹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왔냐, 무슨 비자로 왔냐, 일은 구했냐, 어디 사느냐. 그래서 그 타이밍에 되게 남 얘기같이 말했어요. 제가 지금 집이 없어서 당장 오늘 갈 데가 없다. 다들 참 큰일이라 하면서도 딱히 뭘 어떻게 해주지는 않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뭘 해주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도 이 정도로 대책 없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얘기가 나와. 여기 전도사가 이번에 새로 왔는데 이 친구도 지금 집이랑 일 구하고 있으니까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이 지내보면 어떠냐고. 또 어영부영 시간 보내다 보니까 또 누가 불러요. 웬 남자 집사님이야. 자기가 팔라고 내놓은 집이 요 근처에 좀 걸어가면 있는데 거기서 그 전도사랑 이제 며칠 살 거면 살아라.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기로 했어요. 보니까 이 친구가 나랑 동갑이야. 심지어 비자도 똑같이 워홀 비자예요. 솔직히 교회 전도사면 사실상 상근직인데 그럼 직업 비자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대. 그래서 그냥 자기 비자, 자기 워홀, 자기 돈 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첫날에 그러니까 그 당일날 일요일에 둘이서 뭘 했냐면 일단 장을 봤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호주 슈퍼마켓에 가본 건데 애가 계란, 소세지, 양파 이런 걸 딱딱 사는 거라. 그때 솔직히 좀 창피했어요. 그렇게 먹어볼 생각을 못 했거든. 내가 생활력이 진짜 떨어진다는 걸 그때 좀 새삼 깨달았고요. 짐 싸들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전기랑 수도만 있고 인터넷이 없어요. 그리고 파는 집이니까 뭘 막 함부로 쓰지도 못하잖아. 그래서 캐리어도 거의 안 풀고 거기 집기도 거의 안 쓰고 그냥 그러고 지냈어요. 자,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는데 집이랑 일을 어떻게 구하냐? 아침부터 둘이서 교회를 가요. 가서 하루 종일 거기 인터넷 가지고 호주 한인 사이트 뒤지고 있는 거예요. 찾아보고 전화하고 찾아보고 전화받고 이력서 보내고 전화하고 그러다가 성과 없이 집에 가고 가서 밥 먹고 씻고 얘기하고 허탈하게 창밖 보고 자고. 그게 그 전도사 친구랑 둘이서 한 주 동안 일과였어요. 월요일에 보니까 좀 특이한 공고가 있어. 유학원인데 웹 개발자를 찾는데 보통은 식당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청소 단기 구합니다. 농장 피커 모집합니다. 뭐 이런 거 써있거든요. 근데 웹 개발자라 이거 뭐지? 이거 무슨 낚시인가? 하고 일단 이메일을 보내봤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전화가 왔어요. 한국인이야. 자기가 그 유학원이랑 같이 일하는 마이클인가 뭔가 하는 사람인데 이력서 잘 봤다. 우리가 뭘 하려는 게 있는데 무슨 솔루션을 사서 쓰려고 한다. 근데 서버나 그런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사해서 내일 유학원에 와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거 끊으니까 잠시 후에 또 누가 전화를 해. 방금 마이클 대표님한테 전화 받았을 거고 자기는 그 유학원 대표고 내용은 들었을 거니까 준비해오면 되고 내일 면접 언제 되네요. 언제든지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다음날에 트렌 타고 시티까지 가서 면접을 봤어요. 면접 보기 직전까지 막 길거리 벤치에 앉아서 멜버른 공영 와이파이로다가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면접을 딱 들어왔는데 면접이 끝나게 되더니 감이 딱 오는 거야. 내가 이거 괜히 쫄았구나.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요. 영세업체들이 홈페이지를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솔직히 공식 홈페이지라는 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거든요. 그거 없어도 돈 잘 벌고 일 잘하면 그만이거든. 근데 돈도 잘 안 벌리지, 일도 하기 싫지, 뭔가 멋은 안 나지.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는 업체 사장님들이 꼭 홈페이지를 찾아요. 홈페이지를 막 어떻게 하면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그러고 부당한 기대를 너무 과도하게 거는 거죠. 주변 아는 사장님들하고 자기 술 마시면서 어떻게 잘 영업하면 막 빼는 광고 1000만 개 들어올 것 같고 오픈만 하면 사용자가 넘쳐나서 막 사이트 터질 것 같고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온라인 서비스라는 게 뭔지 그게 필요하긴 한지 뭐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명함에 내회사.com을 쓰고 싶은 거야 그냥. 저는 홈페이지를 만들 줄 알게 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을 진짜 많이 봐왔거든요. 여기도 그런 데였던 거지. 뭐 아무튼 월급쟁이 입장으로 말하면 웹개발자 일이라는 거는 고용주의 그런 허영심, 헛된 꿈 그걸 깨우지 않으면서 살살 재워주는 게 일이거든요. 할 수 있지. 좀 우스울 뿐이지.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면접을 끝내고 왔어요. 저쪽에서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러냐 알겠다 막 계속 감탄이야. 이건 뭐 되겠다 싶었어요 솔직히. 이제 유학원 일은 CT에 있는 거 거의 확정났으니까 이제 집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있었던 집이 몽트알버트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시티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교통비가 더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시티에 있는 집을 알아봐야 됐어요. 한인쉐어로 갈까 다른 데로 갈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한인쉐어 하나를 인스펙션 가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건 그냥 단념을 했어요. 왜냐? 못할 짓이거든. 시티 한가운데 있는 무슨 신축 오피스텔 빌딩에 갔어요. 광고주가 저한테 수영장 자랑을 엄청 해요. 심지어 올라가기 전에 잠깐 2층에 들러서 수영장을 보여주고 가는 거야. 내가 무슨 여기 수영하러 왔나? 그러더니 막 18층인가로 올라가요. 방에 딱 들어가 봤지. 근데 이거는 무슨 이사가는 집 마냥 발 디딜 데도 없지. 사람들 짐 쌓아놓은 것 때문에 정신도 사납지. 이거 어떻게 살아? 알겠다고 하고 나와서 뒤도 안 돌아봤어요. 심지어 돈도 비싸요. 그래서 숙소 찾느라고 며칠 허비하다가 결국 어디 갔냐면 제가 플랫메이트 사이트를 들어가본 첫날부터 눈여겨봤던 데 거기로 갔어요. 여기도 베드룸 자체는 뭐 상황 비슷한데 마음에 들었던 건 3가지. 하나는 일단 위치에 비해서 싸고 한국인 남을 거 없었고 거실이 그래도 좀 널찍하니 차분해. 그래서 좀 사람 사는 집구석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구두 계약을 지르고 보증금을 딱 냈죠.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에 입주를 칵 해버렸고요. 이날 저는 드디어 캐리어의 내용물을 쏟아서 내 침실 내 서랍장에 싹 집어넣고 내 침대 내 베개 베고 누워서 월 없이 낮잠을 잤어요. 사실 이때는 아직 침대가 없어서 바닥에서 잤지만 그 다음날 일요일에는 교회 웃으면서 갔죠. 일이랑 집 구했다 잘됐다 뭐 이런 정해진 대화가 한 100만 번 오고 간 것 같아요. 그 다음 4월은 어떻게 지나갔냐면 그냥 멜버른 CBD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 적응하다 다 지나간 것 같아요. 파트타임이라
가서 10시 출근하면 일하고 밥 먹고 2시인가 3시에 퇴근을 해요. 2주 일하면 300몇 불 벌고 그 돈 모아놨다가 한 달에 300불 정도를 이제 반값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는 다 내 돈. 지금 보면 진짜 푼돈인데 아유 그것도 번 돈이라고 좋다고 맨날 뱅킹에 열어서 잔액 확인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다 모아서 집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난 여기 돈 벌러 온 거였으니까. 저는 유학원 면접 볼 때도 대놓고 얘기했어요. 난 여기 돈 벌러 왔다. 대표란 사람도 그래요. 알겠다. 우리는 무조건 최대 시급 이상 준다. 그걸 뭘 자랑이라고. 속으로 콧방이 나오는 걸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사실은 더 절실하될까 좋았될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반찬, 식재료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유학원 사람들 점심밥을 한인업체 도시락 계약해서 다 같이 먹었는데 그거 남을 때마다 무조건 싸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반찬 0.5인분을 싸가면 집에선 그거 갖고 아마 이틀 먹었을 거야. 그래서 초반 한 달 반 정도는 내내 홈페이지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솔루션 분석하고 게시판 세팅하고 메뉴 꾸미고 디자인 때려 부수고 업소록 채우고. 이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멜버른 한인업체 업소록 사이트예요. 근데 이게 무슨 로켓 사이언스라고 허건날 아마추어들끼리 모여서 막 회의를 하는 거야. 뻑하면 메뉴 순서 바꾸고 내용 바꾸고 목적 바꾸고 사업 모델 바꾸고. 솔직히 속으로는 꼴백 번 웃기지. 그래도 꾹 참고 다 해드렸어요. 준비 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던 날에 딱 맞춰서 사이트 정식 오픈을 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오픈하고 나서 딱 한 달 지나니까 유학원 사람들 얼굴빛이 다 똥색이 돼요.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지. 모르긴 뭘 몰라. 난 뻔히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친듯이 홍보를 해요.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일단 전용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진 멜버른 한인업체 업소록 전체 연락을 돌려요.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이트가 있는데 많이 좀 와주세요.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호주 한인 사이트에 올린 글 중에 멜버른 관련 정보나 광고가 있으면 눈치 살살 봐서 그걸 수동복사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불펌하는 거야. 그리고 선조치 후보고로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사람들은 웬 듣보 사이트가 이렇게 아깝게 자꾸 귀찮게 그러고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예 그러세요 많이 하세요 그러고 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대표는 좋다고 어진씨 전화 참 잘해 그러고 계속 하라 그래요. 이 집만 한 2달 했을 거예요. 그래도 사이트 안 살아나지. 그러니까 막 미칠라 그래요. 솔직히 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싸구려 홍보 포스터 만들어서 주변 한인 식당에 붙인다고 빌빌거리고 돌아다니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학원이니까 우리랑 거래한 학교들부터 해서 멜버른 여러 장소를 소개하는 그런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자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걸 누가 찍는다? 내가 찍는다. 그 전용폰 가지고 PHP 개발자로 채용된 파트타임 캐주얼 캐시잡 워홀러가 셀카봉 하나 들고 4시간 내 마이키 써가면서 아무도 가이드 안 주는데 혼자 알아서 외국 학교 홍보 담당자를 만나서 일정 잡고 영어로 인터뷰했다고. 그쵸? 망한 거죠. 솔직히 이 시절도 재미가 없진 않았어요. 사람도 많이 만났고 평생 못 가볼 곳도 많이 가봤고. 근데 난 이제 그런 식의 재미는 필요 없었거든. 이제 그런 재미는 없어도 되니까 돈, 일, 보람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기 온 거거든. 그래서 유학원 컴퓨터를 맨날 투잡 일자리 찾아보다가 어느 날 보니까 디시워셔 일자리가 괜찮은 게 하나 나왔어요. 유학원 프린터로 이력서를 뽑고 퇴근하자마자 그거 들고 그 식당 가서 면접을 봤어요. 합격을 했지. 그래서 한 2-3달 정도 투잡을 했어요. 낮에는 유학원, 밤에는 식당. 근데 이 유학원 사람들 까맣게 몰라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아무튼 유학원은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내 근무 시간 1시간 줄이고 도시락을 끊고 날 외근을 보내요. 예를 들어서 어디 학교 가서 내부 동영상만 쫙 찍어라. 그리고 유학원에 휴대폰 반납하고 어딘신 집에 가도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젠 욕도 안 나오고 그냥 다 비웃기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작정하고 시비를 털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홈페이지 관련해서 뭘 물어봤거든. 그래서 내가 답변하면서 지나가는 말로 그랬지. 아 근데 이거 나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근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었고 뭘 해도 어떻게 안 될 일인데 뭐가 그렇게 대수냐. 막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이건 뭐 내가 만든 분위기인데도 내가 우달리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 제대로 반박을 못하고 그냥 그 느낌만 캐치를 하더라고. 난 여기서 끝이고 날 붙잡든 말든 당신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냥 놔주더라고요. 그게 제가 해본 거의 유일한 한인잡이었는데 그나마 저는 운이 좋았던 편이죠. 진짜 이 시절에 절실하게 느낀 건데 호주에는 2종류의 한국인이 있어요. 한국계 호주인이랑 호주 한인. 한국계 호주인은 그냥 호주에 정착한 호주 사람이에요. 호주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호주 사람 입장에서 계획을 해요. 그래서 한국인이건 다른 국적 사람이건 워홀러건 누구건 다 똑같이 대해요. 근데 호주 한인들은 달라. 이 사람들은 수틀리면 한국 돌아오면 그만인 사람들이거든. 여기서 똑바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주란 나라의 방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호주인들한테는 굽실거리면서 한국인들한테는 엄청 거들먹거려. 절대 손해볼 짓 안 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 정보 부족한 놈 찾아서 걔 등을 쳐먹을까 이 생각만 해요. 사람들이 한인 조심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같은 한국인이라도 한국계 그 나라 사람이면 상관없어. 근데 한인들이랑 일부러 친해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정보가 부족해도 그 사람들한테 손 벌릴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짧게 저희 5개월 요약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5개월 사이에 제가 식당 투잡한 것도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일들도 했었고 이 사이에 제 천년치냥 깨진 것도 있었고 쉐어하우스 유리창이 오밤중에 깨진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부 때는 제가 여행 가서 찍은 거 잔뜩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선 사진 몇 장만 좀 맛보기로 보시고 참아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일단 4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